개념원리 수학상 수업을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77쪽에 있는 복소수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상은 처음에도 말했지만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그 다항식 연산은 끝났고 다항식은 끝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대단원 두 번째 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울 건데, 얘네들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첫째로는 수의 체계를 배웁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배운 적 없는 새로운 수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2차 함수를 배우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단순히 2차 함수를 배웠다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는 이 2차 함수를 방정식의 관계랑 서로 연관을 지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연립 방정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등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풀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76쪽에 있는 복소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의 체계를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배운 수의 체계 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실수라고 해요. 여기서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러니까 리얼 넘버예요. 그런데 이 실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죠? 아닌데? 더 큰 범위에서.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하냐? 무리수라고 해요. 이 유리수라는 거는 있을유, 이치리야. 이치가 있는 수, 그러니까 말이 되는 수란 뜻이에요. 이 말이 되는 수라는 이 유리수의 특징은, 유리수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하지만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어요. 이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죠? 그죠? 파이, 또 루트 2, 루트 3 같은 거. 얘네들은 그 유리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좀 더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배운 유리수는 또 뭐가 있었죠? 그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었죠. 정수는 그쵸?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 0, 음의 정수. 여기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배우는 수의 체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는 이 체계를 뛰어넘는 수를 배울 거예요. 그 수를 뭐라고 하냐?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와 허수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수인데 이거를 복소수라 부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복소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배우는 수의 체계를 나타낸 수. 근데 그 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 허수. 막 허상할 때 그 허자예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를 허수라고 해서 우리는 이 허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의 차이는 어떤 수냐? 우리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그 어떤 수는 뭐라고 부르냐? 4의 제곱근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4의 제곱근 네모는 만 있는 게 아닌데? 마이너스 2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존재합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이지? 0의 제곱근은 한 개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 4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지. 없다라고 배웠어요. 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허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 없는 수를 배울 거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 없는 수를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허수예요. 그래서 허수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루트 음수꼴.
이게 우리가 배우는 허수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묻겠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에 대해서 왜 배우냐.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있을 법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건데요.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 혹은 사진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게 뭔지 아니?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 너 비웃지 마. 너 진짜 너. 너무 대단해서 그치. 너무 미소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세대의 남.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걸 찍었어. 자, 물어볼게. 얘는 움직이고 있니? 정지해 있니? 이런 사진 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차가 달려. 차가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도중에 찍어.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약간 뒤에 잔상 같은 게 있어서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그 사진 속의 차는 달리고 있니? 정지해 있니? 정지한 거겠지. 그 순간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그 정지함이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어디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을 법한 것들 있지. 그게 허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연산을 통하면 어떤 거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잖아. 그런데 그런 수는 실세상에는 없어. 근데 있을 법 하잖아. 그래서 그런 수를 허수라고 하는데, 허수는 그래서 우리가 허수라는 개념 자체를 왜 배우냐. 허수는 실제로 컴퓨터 언어에서 허수라는 거를 정의를 안 하잖아. 그러면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대. 컴퓨터는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수의 자체를 도입을 해놔야 컴퓨터를 연산하면서도 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전자공학 같은 걸 가고 싶다라고 할 때도 허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 상황 자체가 존재하거든요. 그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우주과학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허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다, 그 이론 혹시 배운 적 있니? 빅뱅이지. 우주가 탄생됐다 이론은 빅뱅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이론이야. 만약에 얘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이름을 법칙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얘는 하나의 누군가가 주장한 이론이라는 이름이야. 난 사실 이걸 믿지 않아서. 아무튼 이 빅뱅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시간도 없고 물질 자체도 없었어. 그런데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도형이 점선면이거든. 근데 실제로 그 점선면에서 이 점은 뭘 나타내냐면, 내가 이건 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지. 그런데 이 점이라는 개념은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태초에 어떤 점이 있었어. 근데 그 점은 우리가 보기엔 내가 지금 점처럼 표시를 했는데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얘가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빨아들여. 빨아들인 상태로 빨아들이다. 공간이 너무나 좁은데 그 빨아들이는 게 들어와. 그래서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겼다.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 그러면 빅뱅 이론의 개념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우주가 빵 터지면서 생성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 그게 허수의 개념인 거야.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가 빵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빵하고 터지면서 생겼다고. 근데 빵하고 터지려면 에너지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어디 있어? 스티븐 호킹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증명한 건 아니야. 이론을 말하는 거야. 스티븐 호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실제로는 허수의 에너지가 있었다.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허수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허수의 에너지와
실수의 에너지가 중첩을 하면서 얘네가 0처럼 보였던 거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실수의 에너지가 더 많아지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 이게 실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지금 무슨 개소리 하나 싶지? 아니 뭐냐면 니네가 알아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하는 말이 그거라고. 우리가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 배운다. 근데 이런 게 있을 법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라고. 빡치면 안 돼. 우리가 내가 실수도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왜 허수를 배우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허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허수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인 수, 제곱해서 음수인 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 그런 수를 허수라고 해. 그래서 허수를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인 허수 단위라는 걸 사용을 해. 그 허수 단위를 i라고 쓴다. 허수를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고 하기 때문에 i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i라는 수는 뭐랑 같냐? 루트 마일과 같아요. 우린 앞으로 i를 이용해서 허수를 표현을 할 거야. 이거는 루트 마일과 같아.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연산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루트 마 3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런데 루트 6은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썼지. 그것처럼 얘도 루트 3과 루트 마일의 곱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루트 3라고 쓸 거야. i라고 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등장한다. 너희가 i를 쓸 때 그 루트를 처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거는 쓰는 게 일단 좀 중요하거든. i를 쓸 때 i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 왜 이걸 피하는 게 좋을까? 일자는 뭐 있었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 만약에 11i 빼기 3i 막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1과 i를 혼동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i라고 쓰는 거 보통 사람들이 피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필기체거든. 그래서 보통 i를 쓰는 거는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써. 책이 약간 이렇게 써 있어.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i를 쓰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항상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써, 나는. 그리고 L을 쓸 때도 이렇게 써. 대신 I랑 헷갈리는 게 J거든? J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나는. J는 점 찍어야 되지. 이렇게 써. 다르지? 이걸 좀 연습을 하라고. I를 쓸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우리는 루트 마이를 I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쓰는 걸 잘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그럼 i를 제곱하면 마일인 거야.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연산법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뒤쪽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허수 단위인데, 그러면 그 처음에 설명한 거는 우리가 배운 수에서 확장하는 개념에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인공은 허수야. 그런데 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체계 말고 또 다른 표현 체계를 설명을 좀 해줄게. 이렇게 배우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에서 조금 더 얹어서 하는 개념이라면 이제는 다시 재정립을 해도 돼. 즉, 복소수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그 복소수라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복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실수와 허수. 세상에 있는 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눌 거야. 실수가 뭐라고? 실제로 있는 수. 허수는 실제로 없는 수야. 그러면 이 실제로 없는 허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첫째가 순허수라는 것과 두 번째가 순허수 아닌 허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수를 구분을 할 거야.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우리가 배우는 수는 복소수야. 근데 얘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 허수라는 거는 i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수는 앞으로 우리는 대표되는 식으로 얘를 대표하는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a뿔 bi 꼴로 둘 거야. 어떠한 복소수를 구해야 해. 얘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 그러므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 a 플러스 bi 꼴로 둘 거야. a 플러스 bi 꼴. 그럴 때 여기서 존재하는 표현하는 a, b는 다 실수다. 여긴 허수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복소수를 보통 z라고 쓰거든.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라고 한다. a 자체를. 이거 구분해야 돼. 그 다음 뒤에 있는 b 있지.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z의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만드는 아이들 자체도 실수야. 그래서 앞으로 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헷갈리거든.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2 더하기 3i라는 수가 있어. 얘는 이 앞에 있는 수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i 앞에 있는 이 수를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고. 근데 허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i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i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i 앞에 있는 이 수 자체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표현하려는 거의 모든 수는 다 이런 꼴을 지닌다 라고 여기면 돼. 그러면 이런 꼴이야. 이런 꼴에서 만약 실수다 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복소수가 이 꼴일 때 만약 뒤에 있는 b가 0이면 실수가 되는 거겠지? 허수 부분이 있으면 허수야. 허수가 없으면 실수인 거야. 수를 앞으로 우린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순허수라는 말이 있어. 이 순허수라는 말은 순수한 허수. 이 말이 더 어렵다. 순허수라는 말은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수. 우리는 그 수를 순허수라 부를 거야.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수. 그러면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수를 여기서 표현한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a는 0.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b는 0이 아니어야 해. 왜 b는 0이 아니어야 할까? 0이 다 0이 들어가요. 그치. 0이면 실수계 허수계. 실수야. 0은 실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순허수 아닌 허수는 뭘 의미하냐면 순허수 아닌 허수는 순허수가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야. 그러면서 b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꼴을 눈으로 좀 익혀놓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루트 3.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야, 실수.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루트 3 더하기 0i 꼴로 보는 거라고. 다 a 뿔 bi 꼴로 봐. i가 없으면 실수, i가 존재하면 허수. 이해했지 여기까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거 안 쓸 거야. 이렇게 표현을 안 할게. 얘는 허수인 거 맞아. 근데 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루트 3 i로. 그러면 딱 보자마자 허수인 게 눈에 들어오잖아.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루트하는 음수로 쓰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i를 배웠기 때문에 i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2 더하기 3i는 허수야.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가 아닌 허수지. 얘는 허수인데 순허수가 되는 거야. 이거를 너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볼까? 얘는 실수 부분이 얼마야? 그치. 루트 3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돼. 허수 부분은 그치. 없는 건 0이지. 얘는 실수 부분이 얼마야? 그치. 허수 부분은 그치. 얘는 실수 부분이 얼마야? 0. 허수 부분은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체계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자, 77쪽에 나오는 내용은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런 말로 불러. 그냥 약간 있어 보이려고 복소수의 상등이라 부른다. 서로 상이 같을 등자야. 그냥 복소수가 서로 같은 것인데 복소수가 같은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항등식의 개념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3i가 있어. 그게 a 더하기 bi래. a는 얼마고 b는 얼마일까? 인 거야.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야. 만약에 두 복소수가 같다라는 말은 기억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 이게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야.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 이거야. 얘가 0이래. A는 얼마일까? 인 거고 B는 얼마일까? 3인 거야. 그 말은 얘를 0 플러스 0i 꼴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0이라는 수의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라서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 개념을 좀 알겠지? 그런데 이걸 약간 방정식화 시키기도 한다. 어떤 복소수를 Z라 할 때 Z 더하기 2에 뭐 Z 더하기 4 더하기 3i가 0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Z 구해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전개해서 구해도 돼.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냥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풀리지. 그럴 때는 문제에서 Z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Z를 세팅해서 대입해서 푼다. 그런데 여기서 복소수를 보통 Z라 부르는데 얘는 항상 어떤 꼴이라고? 얘를 대표하는 꼴로 적어두고 문제를 풀 거라고. 대표하는 꼴은 A 뿔 B I 꼴이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구해야 해. 그럴 때는 Z 대신에 A 뿔 BI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쉽게 풀린다고. 좀 더 다른 문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복소수 구해주세요. 복소수를 A 뿔 BI로 세팅해서 대입해서 푸는 유형도 있구나. 여기까지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게 복소수의 서로 같은 조건에 거의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한 번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켤레 복소수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켤레는 신발 한 켤레 할 때 켤레야. 우리가 신발을 살 때 오른쪽만 사고 왼쪽만 사진 않잖아. 에어팟을 살 때 오른쪽만 사고 왼쪽만 사진 않잖아. 근데 요즘에는 한쪽만 팔더라. 잃어버린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켤레라고 부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켤레 복소수는 2 더하기 3i라는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앞으로 배우다 보면은 거의 같이 오는 수가 존재를 하는 거야. 보통 같이 오는 수가 어떤 수냐면 2 빼기 3i 꼴이야. 이러한 관계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두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예요 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켤레 복소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켤레 복소수는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은 부호 반대인 수. 이 수를 켤레 복소수라 명칭해서 앞으로 얘를 굉장히 중요한 아이처럼 보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친구를 중요한 아이로 보냐? 우리가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거든? 그럴 때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죠? 2차 방정, 근해 공식 사용하죠.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나오면 답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얘면은 다른 애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수가 나와.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구나 라고 해서 이 친구를 같이 배우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켤레 복소수지.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잖아. 그러면 얘는 실수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실수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한 두 켤레 복소수를
곱하잖아. 얘도 실수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위에 지금 두 개가 켤레복소수라고 했잖아. 얘네 둘을 더해볼까? 2 더하기 3i랑 2마 3i를 더하면 4. i가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 2뿔 3i랑 2마 3i를 곱해볼까? 얘는 어떻게 곱할 것 같아? 합차 공식 써야 돼. 앞에 거 제곱하면 4 빼기 여기가 중요해.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인지 알아? 아까 그냥 3i 곱하기 3i다. 여긴 써버렸으니까 3i랑 3i를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면 9지. 아까 i 제곱이 얼마라고 했어? 마일이라 그랬지. 마구가 된다. 그래서 마9 해서 i가 사라져서 계산 때리면 13이 된다고. 이래서 켤레복소수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켤레복소수는 두 수의 합이 실수고 두 수의 곱이 실수야. 이 개념도 명확하게 익혀두고 이러한 켤레복소수를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가 만약에 얘를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2 더하기 3i의 켤레복소수는 2마 3i예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 그런데 물어보는 문제가 너무 길어. 쓰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2 더하기 3i의 켤레복소수는 을 줄여서 위에다가 선 하나 그을 거야. 이게 켤레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읽을 때는 2뿔 3i 바 bar 라고 쓸 거야. 그래서 2뿔 3i 바는 이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2뿔 3i의 켤레복소수를 말하구나. 그거는 뭘 것 같아? 2마 3i예요 라고 대답한다고. 이해했어? 정신 있어? 그러면 2뿔 3i에 바를 한 거에 바는 얼마일까? 그대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을 부를 반대를 해. 바가 두 개면 반대로 하고 또 반대로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켤레복소수를 표현을 할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예로 들어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줄게. A뿔 BI 바는 A마 BI라고 이렇게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이 반대인 수를 켤레복소수라고 해. 자, 여기까지도 이해했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다 좀 적어두어야 하거든? 일단 설명 다 듣고 좀 이따 적을 시간 줄게요. 아까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실수와 순허수와 순허수 아닌 허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친구들을 성질이 좀 몇 가지가 있어. 그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게 뭐냐면 실수가 있어. 그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다.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야. 그런데 이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의 실수야. 이러면 좀 어렵지? 이렇게 할게. 실수의 성질, 그 복소수를 보통 Z라고 쓰거든? 실수의 성질. 실수의 성질은 그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이 Z는 실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순허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순허수를 제곱하면? 0보다 그렇지, 0보다 작은 실수가 돼. 0보다 작은 실수가 돼. 3i를 제곱해. 아까 했는데 3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9i가 된다고. i가 사라져. 9i,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고. i가 사라져. 그래서 실수가 되는데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 z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건 순허수다. 이복소수는 순허수인데 라고 말하면 쉬우니까 함정 문제로 z제곱이 0보다 작은 어떤 그 복소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암기를 해놔야 돼. 야, 그럼 이 상황에서 순허수 아닌 허수 있지? 이걸 z를 제곱하면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2i랑 3i 중에 누가 클까? 2i가 더 클 것 같지? 2랑 3 중에서 누가 커? 야, 왜 3이 크게? 수가 더 많은. 수가 더 많으니까. 우린 그렇게 안 배웠어. 절대값이, 그치. 양수는 절대값이 크다.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2랑 3 중에 누가 아니지. 근데 2랑 3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루트 2랑 루트 3 중에 루트 3이 크다고 배워. 왜 루트 3이 크다고 배우게? 그것도 다 그러네. 근데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고 배웠어. 수직선에서. 근데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데 2i랑 3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관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누가 큰지 작은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는 뭐 대충 2cm라고 해도 되고 뭐 빵이 2개라고 해도 되고 빵이 2개랑 3개 중에 3개가 많아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순허수 자체는 대소관계를 할 수 없어. 누가 큰지 작은지 자체를 결정 지을 수가 없다. 근데 결정할 수도 있는 경우는 있어. 그 어떤 경우냐면 이건 근데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듣고 흘려 헷갈릴 수 있거든. 우리가 만약에 2랑 3 중에서 누가 커요? 라고 물어볼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야. 앞에서 뒤에 거를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고 0이면 둘이 같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보다고 넘기라고. 1+i랑 2+i 중에 누가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 내가 여기서 여기를 빼버려. 그럼 똑같이 허수부분이 사라지거든?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런 거 다 그냥 논외로 두고 i가 존재하는 순허수는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를 결정할 수가 없다. 알겠지? 그러면 z를 제곱해. 그러면 얘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0보다 클까 작을까를 논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2 더하기 3i를 제곱할게. 이거를 제곱하면 그 다음에 이거 곱하니까 12i야. 이걸 제곱하면 아까 마 9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마 5뿔 12i다. 이것도 내가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연산을 한 결과를 적을 때는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i라고 적어야 해. 이렇게 얘는 0보다 클까 작을까를 논하려면 얘가 있으면 안 된다고. i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아예 결정할 수 없어. 그러므로 순허수 아닌 허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이해했지? z제곱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 자, 그럼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외워야 된 거 실수야. 얘가 실수라면 z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같다가 들어가는 건 0 때문에 그래. 그러면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허수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다.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책 아래쪽에 써 있거든. 그거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던지 아니면은 그 76쪽에 표 있잖아. 거기다 좀 잘 그리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좀 잘 표현을 해 놓으세요. 자,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거든. 두 번째 표현법이 있어. 두 번째 표현법이 뭐냐면 만약에 그 수가 실수야. 실수라면 그 수와 z반은 같다. 이 수가 만약에 실수라면 이 수와 z반은 같아. 이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니네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냥 대충 흘겨들으면 진짜 망한다. 여기도 여러 아이들이 많이 배워봤고 나도 많이 가르쳐봤을 거 아니야. 항상 포인트 놓치는 부분은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놓친다고. 한 번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걸 잘 적어도 그리고 앞으로 활용을 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3이야. 이 3의 켤레는 뭘까? 3반은? 3이라고. 왜 3이냐? 아까 옆에 설명해 줬잖아. 켤레 복소수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고 허수 부분은 보고 반대라고. 근데 허수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자기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실수의 특징 Z와 Z바가 같다. 순허수의 특징은 뭘 것 같아? 3i가 있어. 3i의 반은 뭐야? 마삼i지. 그러면 여기서 적을게. Z와 Z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Z와 Z바. 절대값이 같다.
그치. 근데 그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부호 반대 관계로 쓸 거야. Z와 Z판은 부호가 반대다. 이해했지? 여기까지도? 야, 그러면 순허수 아닌 허수는 Z와 Z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헷갈리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2 더하기 3i의 반은? 2마 3i지. 2마 3i와 바 하기 전에 2 더하기 3i는 어떤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얘는 아무 관계, 뭐 관계가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다가 뭘 적으면 되냐? 실수 옆에 이거, 순허수 옆에 이거 2개. 넌 지금 꼭 적어놔.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키가 돼. 실수, 허수 한 번에 정리해주면 헷갈릴까봐 지금 나눈 김에 이거 정리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잘 외워도, 그러니까 실수는 Z제곱이 0보다 그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켤레랑 같다. 허수 부분은 0보다 작고, Z제곱하면 0보다 작고, 켤레하면 부호가 반대다. 나머지는 안 적은 게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 짧은 걸 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그만큼 여기 처음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자, 그러면 79쪽 한번 볼까요? 개념 원리 익히기는 여러분이 방금 배운 대로 숙제로 좀 해오고요. 79쪽에 다음 중 옳은 것 한번 볼게. 자, 필수예제 1번 문제. 1번 마이너스 5i는 0보다 작다. 이건 맞니? 왜 틀렸어 이게? 그치? i는 그냥 i의 비교가 안 된다고 보면 돼. 크다 작다 대수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등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틀림. 루트 9는 복소수다. 맞니? 루트 9는 3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는 그냥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번은 맞아. 3번 6i랑 3i 틀렸지? 4번 z제곱이 마 1이면 z는 i다. 맞을 것 같지? 틀렸다? 왜 틀렸게? x제곱이 마 1이면 x는 뭐니? 뿔마 루트 마 1이야. 그래서 이걸 말할 때는 뿔마 i라 말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마이너스가 안 붙어서 틀린 거다. 이거의 실수 부분은 3이고 허수 부분은 1이다. 왜 틀렸지? 허수 부분은 마 1이다. 이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제. 순허수 아닌 허수. 4번이지? 그럼 첫 번째 거는 뭐야? 실수. 두 번째 건? 실수. 얘는 순허수야. 얘는 순허수 아닌 허수야. 얘는 순허수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 보통 학생들이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 있거든? 틀려. 얘는 뭘 의미하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를 의미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중근호라고 해. 이중근호는 수1에서 등장한다. 수1 들어오기 전까지 루트 안에 루트는 틀려. 그러면 여러분이 루트를 표현할 때 i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틀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루트 3 띄고 i야. 알겠지? 이거 만약에 답을 이렇게 내가 처음에 적은 것처럼 적으면 다 틀리다고 할 거야. 이건 지금 개념 확실하게 안 잡으면 나중에는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할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복소수의 연산합니다.